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두고 생색내기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걸릴 만큼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 밖에도 규제가 강화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교통법규를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의 주행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아봤습니다. 가족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휴가지에서 벌어지는 반려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휴가철만 되면 반복되는 유기견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요. 의무 채용 비율은 맞추고 있지만 막상 규모를 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과 강원도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전 기관 신입 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1대1로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줍니다. 원주시는 대학생들이 공기업과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직접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멘토 멘티에게 의견을 받고요. 더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원도 출신 인재들이 원주 혁신도시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해야 하는 혁신도시 조성비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18%를 시작으로 올해 21%에 이어 연차별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3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강원 지역의 2018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29.1%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로 따져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10명도 안 되는 지역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의무 채용 비율에 맞추다 보니 전체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공기업들이 지역 인재 채용을 대폭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전체 TO가 아니라 매 공고 TO를 하면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 역시 도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역 인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인재들이 지역으로 내려가고 또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면서 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것이 전 근본적인 취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원주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 인재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가 강하게 부과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엄격해졌습니다. 0.03%는 몸무게 65kg인 성인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평균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딱 한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았다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거죠. 처벌 강도도 세졌습니다. 징역 6개월에서 3년, 벌금 1,000만 원이었던 처벌 수준이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을 기다려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운전자들에게선 불만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달라진 교통법규가 있죠.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통행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듯 지상 소화전이나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잠깐만 정차해도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이 의무화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차량 내부 뒤편에 있는 벨을 눌러야 합니다. 이 장치가 꼭 설치돼 있어야겠죠.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생명과 안전 지키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단속 최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정하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2월 인천 백석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또 지난달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한 여배우가 차량을 세우고 도로에 나와 있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만 8천여 건, 사망자는 1,200여 명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제 모의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돌발 상황에서도 무리 없게 대처합니다. 핸들을 돌리거나 기어를 놓는 등 차량 작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는 얼마나 달라질까? 단시간 동안 소주를 마신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9%. 제가 30분 전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상태인데요. 제 운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부터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급정거도 잦아졌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더딥니다. 운행 기록을 살펴보자 사고 위험 상황에서의 반응도 1.51초에서 1.68초로 0.2초 가까이 느려졌습니다. 또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급정거 상황 등 불안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뇌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든가 충동을 억제하거나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5일 자정 이후 도내에서 총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5일과 26일 이틀간 도내 158개소에서 주야간 음주 단속을 펼친 결과 면허 취소 16명, 정지 7명 등 총 2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명은 정지와 취소 수치가 각각 0.03%와 0.08%로 낮아진 제2윤창호법 기준을 적용받아 처벌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향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집 중 1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1인 가구도 많아지면서 어엿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려견을 여행지, 특히 여름철 피서지인 동해안에 의도적으로 버리거나 두고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한순간에 유기견으로 전락하고 또 안락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심층 취재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강릉한 유기견 보호센터 앞에서 발견된 포대자루. 가까이서 포대를 만져보니 무언가 이리저리 꿈틀거립니다. 버려진 포대자루 2개 속에는 강아지 3마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1마리는 전염병에 걸려 폐사할 위기까지 갔다 살아났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지난 3월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캐나다로 각각 분양됐습니다.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있는 유기견도 있는 반면 버려진 채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안락사되는 반려견은 한 해 평균 600에서 700마리에 이릅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유기견 문제는 관광지인 동해안 지역이 더 심각합니다. 여름철 피서지에 놀러 왔다가 키우던 반려견만 두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원도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집계된 유기동물 4,700여 마리 가운데 약 32%에 해당하는 1,500여 마리가 6월에서 8월 사이 버려졌습니다. 특히 인기 휴양지로 부상하고 있는 양양의 경우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뚫린 이후 유기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 지역 유기견 수는 2017년 35마리에서 지난해 100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는 6월 기준 벌써 100마리에 가깝습니다. 여름철에 집중됐죠? 7, 8월에 집중됐죠? 놀러 왔다가 뭐 바닷가에 버리고 뭐 고속도로에다 버리고 휴게소에 버리고. 양양군 유기견 보호소는 도내에서 유기견 안락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유기견은 급증하고 있지만 분양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양군 유기동물보호소는 유기견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 2014년에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 작은 철창 속에 이 새끼 강아지 6마리 정도가 보호가 되고 있고요. 또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 공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뒤쪽을 보시는 것처럼 이 그늘 곳곳에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용 규모가 작은 동물보호소는 법적 의무 공고 기간이 끝나면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가 올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대형견 보호시설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를 이유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동물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늦추기 위해 사비를 들여 수용 규모를 늘리기도 하지만 어딘지 알려지는 것은 극도로 꺼리는 상황. 달갑지 않은 인기 유기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방송이 그렇게 나가면은 자칫하면은 내가 데리고 있던 개들 중 내가 키우기 힘든 개들을 저희 쪽으로 계속 문의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문의가 오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늘어나는 유기견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책임의식과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견 등록 제도도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등록된 동물 수는 전체 662만 마리 가운데 117만 마리로 18%에 불과합니다. 전체 반려동물의 80%가 버려져도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동물 유기는 관련 보호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벌금이 아니라 시군 등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보니 이마저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별로 없고요. 그 이유는 유기할 당시를 저희가 유기하는 그 동시에 적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뭐 벌금이나 그 진짜 실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이제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CCTV나 아니면은 정황에 따른 수사를 거치겠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단순 행정처분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분양 현장에서 즉시 동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칩을 권장하는 날짜부터 수정을 해야 되고 칩을 심는 데는 수의사가 꼭 신게 돼 있거든. 조작해 주입을 하니까 간소화 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유기견센터에 소장이라든가 누구들을 정부에서 책임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나갈 때 거기서 심어서 바로 내보내면 100%가 되는 거지.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비전문가의 의료행위가 감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칩이 주사침에 들어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피하러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놓는 부위가 이제 근육하고 피부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잘못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사정이 이렇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2달간 반려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동물 등록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잦은 신고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현행법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금도 반려견들은 어디에선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동물 등록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2019) 대한민국 수력산업 비전 선포식이 27일 강릉 시마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앞으로 10년간 7조 원을 투입해 수력 설비를 현대화하고 신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력 산업계가 이렇게 유기적 어떤 구심점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구심점을 갖추고 서로 상생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획의 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우리나라의 수력산업 육성과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된 비전 선포식은 산불 피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릉에서 개최됐습니다. 도내 도시가스 요금이 2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됩니다. 강원도는 27일 내년도 도내 도시가스 평균 공급 비용이 지역에 따라 세제곱미터당 최대 3.17원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홍천, 영월과 정선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강원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세제곱미터당 올해보다 0.7원 내려 134.11원이 되며 찬빛 원주 도시가스는 0.93원이 내린 107.28원의 가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또 찬빛 영동 도시가스는 세제곱미터당 3.17원이 인하된 194.69원이 적용되며 평창 지역은 5년간 동결 금액인 154.19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도내 가구당 도시가스 비용은 연간 3,700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종역 일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호저면 만종사리 마을 입구에 고정형 CCTV 2대를 설치해 다음 달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만종 가구단지 인근 하천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유원교에서 만종역 구간에는 노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CCTV 단속과 함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 안전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강원도 소방본부와 강원지방경찰청, 학부모연합회 등과 강원 학생 안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학교 생활과 교육활동, 급식과 감염병, 시설 안전 등 6개 영역 19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또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하늘은 흐리고 무척이나 덥고 습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녁의 장마는 토요일 낮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과 강릉 20도, 원주는 22도까지 오르며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29도, 강릉 26도 등이 되겠고 습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며 우리도 저녁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영서 지역 일요일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토요일 한 차례 비 소식이 더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축태와 같은 시설물 및 주변 점검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겠지만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